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간밤에 그 금리 인상,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하고 또 주가는 3대 주가 모두 1% 가까이 이렇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내일 새벽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결정으로 또 미국 시장도 주저앉고 이래서 또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시작부터 한 0.7%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이제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뭐 외국인들은 당연히 매도를 나타냈고 또 시가총액 그 큰 거 위주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도 또 이제 매도에 나서서 그랬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오늘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3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5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25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47.21포인트 어제보다 0.87%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한 0.4% 정도 밀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빨간색도 잠깐 나왔었어요. 아주 진짜 찰나 같은 순간에.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서 1% 이상 깊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후 들면서 기관도 외국인도 이제 조금씩 그 매도폭을 줄이고 기관은 이제 매도로 출발해서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50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0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70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754.89포인트 0.72%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환율은 이제 오늘 해프닝이 있었죠.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그 잘못된 보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희망은 좀 가졌습니다. 오후 들면서 그 환율 그 증가폭이 좀 늘어나면서 오늘 이제 그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394원 20전 그래서 4원 70전이 또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도 보면 오늘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은 외국인도 기관도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그 시가총액 랭킹 안에 적어도 10매리까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게 오늘 이제 이게 흔치가 않은데요. 한두 종목씩은 나오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665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127억을 팔았고 개인이 1,762억을 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35억을 팔았고 기관은 79억을 샀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130억을 샀습니다. 개인은 42억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보면 7월 1일부터 연기금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오늘까지 한 9,400억 정도 팔고 또 그거 거의 유사하게 1조 가까이 LG 에너지솔루션도 샀어요. 이게 좀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버렸나? LG 에너지솔루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나? 이게 이제 좀 의문이 가는데 명쾌한 얘기가 없어요. 증시 주변에서도 이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기관은 56억 샀는데 외국인 280억 팔았고
오늘 외국인이 산 거는 LG화학 42억 산 거하고 현대차 118억, 기아 3억 5천 정도 산 거, 그게 답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 LG에너지솔루션 산 거, SK하이닉스 56억 산 거, SDI 114억 산 거, 그게 또 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워낙 그 팔자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심 종목들 상위 랭커에 집중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섹터는 이제 뭐 오늘 뭐 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선, LNG선 기자재, 이게 이제 다시 또 움직였죠. 뭐 아시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LNG선 수주가 굉장히 좋고 또 고환율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도 증폭되고,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아시지만 올 들어서 글로벌 그 LNG선 수주가 우리가 그 80%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하반기에는 이 이제 조선 이 LNG선 이쪽이 흑자 전환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제 리포트하고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조선 또 LNG선 기자재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운인데 사실 그 해운 운임 지수는 다 요즘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코로나 그 시작 때랑 돌아갔어요. 그 운임 지수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분기 실적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유가가 안정돼 있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이 물류 대란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게 안정되고 이게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물류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특히 뭐 H&M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2조 5,871억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3%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운 쪽이 오늘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도 좀 강했는데 이거는 뭐 요새 또 강원도 춘천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수본에서는 이게 3년 동안 10월에만 총 8번이 발생해서 이게 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 돼지한테 그 음식물을 먹이로 공급하는 거를 중단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료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본다. 뭐 이런 거. 또 농기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그건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좀 급감했다. 미국의 옥수수 작황 급감한 거하고 우리나라 농기계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뭐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뭐 움직였고, 원전도 뭐 좀 움직였는데 뒷심은 없지만 또 많이 확산되는 느낌은 없어요. 확산되는 느낌은 없지만 정부가 이제 K 텍소노미,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을 녹색 분류로 넣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포함한다. 이거 뭐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이 뭐 원전을 그 녹색 분류 체계에 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좀 수출하는 데도 이점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글쎄 그 실제 그럴까 보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오늘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친환경으로 분류되니까 이제 그 자금 쓰기도 좀 나아지고. 근데 환경부는 이제 10월 6일 날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결정하겠다는데, 뭐 공청회 하나만 하죠. 이미 정부가 하겠다고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FOMC의 금리 인상을 기다리면서 그런 우려로 시장이 굉장히 그 위축됐다, 이렇게 특징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그 오늘 밤은 진짜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잠 안 잔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지금 회의 중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OMC 회의도 회의지만 이제 끝나고 그 얼마를 발표할 거냐,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75bp냐 100bp냐, 이 100bp 얘기도 이제 나오니까 그것과 또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잖아요, 올해.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은 그 파월 의장의 얘기에 행간에서 뭘 좀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제 오늘 10시가 지나면서 수출 동향이 발표됐잖아요.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9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41억 5천만 달러입니다. 41억 5천만 달러. 수출은 329억 5,800만 달러로 8.7%가 줄었어요. 수출은. 네, 처음으로. 근데 수입은 오히려 6.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올 들어서 어제까지 수출이 5,004억 1,900만 불. 그래서 11.7%가 늘었는데 수입은 더 많이 늘었어요. 수입은 5,296억 3,200만 불. 그러니까 24.3%가 늘어서 올 들어서 누적 무역 적자가 292억 1,300만 불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뭐 이제 환율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살림살이도 굉장히 팍팍해질 것 같다. 우리도 상당히 그럴 것 같다. 뭐 저희도 뭐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뭐 다 오른다고, 가스 뭐 열 뭐 이런 거 다 오른다고 써보셨는데 그 오름폭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도 춥고 살림도 춥게 생겼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보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난 6월에도 갔다가 턱에 닿고 떨어지고 했던 3.5%가 드디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3.571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장중에는 3.6도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1년 이후,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11년 만에 이제 최고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년 하면 이제 단기물 2년짜리 2년물도 항상 같이 비교하잖아요. 이게 장중에 3.99%, 4% 육박. 이것도 2007년 이후로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아시지만 이미 장단기 금리차 엄청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실제로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이미 금리 인상이 뭐 75bp냐 100bp냐 인데 이 100bp 정도의 공포를 이미 시장이 받아들여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원래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커지는 거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마치 그런 겁니다. 요즘은 뭐 여기서 뭐 낙관론을 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침부터 이제 뭐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100bp 인상 얘기 막 나오고 뭐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그 설문을 해보면 100bp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스웨덴에서 갑자기 100bp를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전에 뭐 한 명인가 두 명만 100bp라고 얘기하고 거의 뭐 무시돼도 되는 그런 숫자였고 거의 다 이제 75bp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어제 미국 시장에도 일어났고 우리 시장도 오늘 보면 이제는 뭐 75bp나 100bp나 뭘 올려도 사실 크게 뭐 시장에 의미는 없다. 이미 이제 그거는 시장이 다 감안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오전에
얼마나 이제 우리가 희망하고 막 간절히 바랬으면 이제 어떤 매체 하나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을 적어도 600억 달러 이상 이루어진다 는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관계자가 가능성 짙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뭐 곧 이어서 한국은행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는 이제 해프닝이 있었죠. 그때는 잠시 이렇게 환율이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다 아닌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쎄 저도 이제 뭐 텔레그램 보내드리면서 진짜 됐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란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또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좀 길게 보면 한 가지는 이제 내일이 지나면 어찌됐거나 11월 달까지 이제 10월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막 이 금리 인상이 뭐 얼마 되냐 폭 갖고 막 얘기하던 이런 불확실성 하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기화로 해서 시장을 좀 올려보려는 세력들은 좀 반등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등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등입니다. 예. 어젯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웨덴 중앙은행 같이 이제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막 이렇게 100bp씩 올리고 이러면 이게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 뭐 유럽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인플레이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니까 이 중앙은행들이 다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니 뭐 이런 데가 불보듯이 뻔하게 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을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계속 이거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 금리 인상이.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은 우리가 예견을 많이 했었지만 뭐 계속 한쪽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뭐 그래도 외국 그 보도 보면 이제 외국의 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얘기 또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미국 뭐 경기 걱정 없다 뭐 이런데요. 근데 뭐 언제는 경기가 뭐 걱정하고 침체됐나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수술하는 거나 똑같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이 인정했던 거냐 시장이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친 거죠. 이제 금리 문제는 그리고 이제 놔버린 거예요. 그래 뭐 4%가 되건 연말 되면 4.25가 되건 4.5가 되든 가보자. 이거는 이제 거의 시장에서 점점 이제 금리 인상의 문제보다는 이제 경기가 그래도 금리 인상해도 어떻게 해서 경기만 그런 대로 뭐 연착륙은 아니더라도 아주 약한 경착륙으로 끌고 간다 해도 살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뭐 계속 그런 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큼 우리한테 이게 가끔씩 충격을 주느냐 그런 지표들이 이게 이제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내일 새벽에 연준의 발표는 뭐 70억 아니면 100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후에 파월 의장의 그 톤이 얘기의 톤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뭐 여러분 주무십시오. 여러분 뭐 몇 시간 일찍 아신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뭐 다 알게 됩니다. 아침이면 여기저기서 뭐 다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하시고 괜히 잠 못 자봤자 소용이 못 주무셔 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냥 뭐 불안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주무시고 아침 되면 다 아실 거고, 저도 뭐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좀 보내드리고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시장을 같이 견뎌내는 방법을 또 배워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 내일 뭐 행간의 얘기라도 파월 의장이 우리 시장이 바라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통화 수합도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 제발 좀 대통령 가신 김에 좀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여러분 장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놓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